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누군가의 일십을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카톡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열어보고 있진 않나요? 어제는 분명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왜 답장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진 않나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보여준 태도가 신경 쓰여서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진 않나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거 정말 좋아서 쫓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서히 몰린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자는 자기 감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후자는 상대의 페이스에 삼켜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쫓아가는 본인은 그 차이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게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가는 건 그 남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아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 주변의 남자들이 전부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거울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왜인지 잘 안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말해둘게요. 여자는 쫓아오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환상을 버리세요. 그건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즘 여자는 쫓아오는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자가 쫓아가는 쪽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력이에요. 물리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여서 자기에게 적당히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에게 엄청나게 끌려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확실성의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보다 체감으로 이야기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좋아해, 보고 싶어, 지금 뭐 해라고 보내오는 남자와 자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오늘 이거 보는데 내 생각났어라고 한마디만 보내오는 남자. 둘 중 누가 더 신경 쓰여요? 답은 분명하죠. 후자예요. 그런데 이게 밀당이나 테크닉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후자의 남자는 따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활이 제대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그 사이에 당신 생각이 스친 것뿐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연구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끌린다고 느끼는 순간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가장 많았던 답이 뭐였을까요? 함께 있어서 즐거웠을 때도 아니었고, 고백받았을 때도 아니었고, 다정하게 대해줬을 때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았던 건 그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일에 빠져있는 모습이나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눈빛이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공기가. 그걸 본 순간에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력의 정체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즉 여자가 쫓아가게 되는 남자는 인기 있는 척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자가 쫓아가지 않게 되는 남자는 자기 인생을 여자에게 넘겨버린 남자예요. 당신이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듣기에는 좋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무서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의 행복 전부가 여자 쪽으로 확 실리니까요. 여자는 당신의 행복 담당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연애는 끝나고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할게요. 여자가 쫓아가는 쪽이 되어버릴 때 거기에는 반드시 작은 자기부정이 있어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걸까? 그런 불안이 여자를 쫓아가는 쪽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게요. 쫓아가는 걸 그만둬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라고요. 당신이 빛나고 있으면 쫓아갈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자기 안에서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 안이 텅 빈 사람만이 상대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빈 곳을 상대가 눈치채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자가 쫓아가게 되는 남자에게는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지 않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자기 주변 남자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여자니까 그렇지라든가 역시 남자가 리드해야지 같은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아니면 직접 한 적 있나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내가 위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위라는 게 여자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남존여비적 사고방식은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고 본인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는 요리를 잘하는 게 좋지. 역시 남자가 이끌어야지.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하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말하는 본인은 전혀 악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자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축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여자의 마음속에 얇디얇은 유리벽이 하나 세워져요. 그 벽은 처음에는 투명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얇아요. 그런데 말이 쌓일 때마다 점점 두꺼워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왠지 같이 있어도 재미없다고. 남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게 유리벽이에요. 한번 세워진 유리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의 축적이니까요. 여자는 한 번의 큰 실수보다 100번의 작은 무시에 더 상처받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게요. 남존여비의 의식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여자가 일에서 승진했을 때 축하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지, 여자가 자기보다 더 벌 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이걸 못하는 남자는 그릇이 작다고 느껴져요. 그릇이 작은 사람 곁에 오래 있을 여자는 없어요. 여자가 원하는 건 남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눈높이에서 나란히 걸어주는 거예요. 위도 아래도 아닌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여자는 본능적으로 신뢰해요. 신뢰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가까이 가고 싶어지니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라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가 사실은 가장 강한 남자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는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자를 아래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에 서려고 하는 건 사실 자신감 어둠에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자가 쫓아가게 되는 남자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여자의 마음은 움직여요. 동등함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상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대단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남자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작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여자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는 상대가 빛나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빛나려고 해요. 그런 남자의 견이 여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 주변에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가 제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소중히 하세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적으니까요. 만약 없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자기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상대를 볼 수도 없으니까요. 전부 자기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봐요. 당신 최근에 함께 있는 사람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고 있나요? 오늘 목소리가 좀 낮네라든가 답장이 평소보다 늦네라든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나요?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게 다음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채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상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유의 문제예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상대의 작은 감정 변화를 알아채고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남자를 여자는 조용히 정리해요. 여기서 공감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솔직한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공감 능력은 상담사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전부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답장이 조금 늦어요.
오늘은 왠지 목소리 톤이 낮아요. 아까까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런 작은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아챈 뒤에 왜 그래가 아니라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만으로 여자의 마음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자는 말로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라고 시험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전부를 이야기하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살짝 작은 신호를 보내면서 알아채줄까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채준 남자에게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알아채지 못한 남자에게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다가 되어버려요. 이게 쌓이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가 되어 마음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여자는 말하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이랑 있어도 외로워라고요. 남자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매일 만나고 있잖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시간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는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안심된다고 느껴요. 안심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안심이라는 게 소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최강의 인력이에요. 두근거림은 질려요. 안심은 질리지 않아요. 여자가 오래 쫓아가는 남자는 두근거리게 하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안심되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 안심의 원천이 섬세한 공감 능력이에요. 하나 더 알려줄게요.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그것만으로 여자의 기억에 남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알아채서 말로 표현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여자는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고 느낀 여자는 그 남자를 놓을 수 없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것만큼 외로운 건 없으니까요. 자기를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깊은 신뢰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를 제대로 본 게 언제예요? 상대의 변화를 알아채려고 한 게 언제예요? 거기서부터 전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건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무관심이 쌓여서예요. 오늘 상대의 표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 작은 시선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집착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설명할게요. 집착이 뭐냐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라는 감각을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는 다 보여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에 배어 나와요. 답장이 없으면 몇 번이고 연락해요.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가 입버릇이 돼요.
여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려 해요. 전부 집착의 신호예요. 이런 행동이 쌓이면 여자가 뭘 느끼냐면 답답한 거예요. 좋아하지만 답답해요. 같이 있으면 지쳐요. 자기 페이스로 살 수 없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 감각이 쌓여서 여자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자는 더 집착해요. 더 연락해요. 더 확인하려 해요. 여자는 더 도망치고 싶어져요. 이 악순환을 본 적 있죠?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상대를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좋아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대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을 상대를 향한 행동으로 달래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신의 불안 해소 담당이 된 느낌이라 매우 무거운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불안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예요. 안으로 향하면 성장이 되고 밖으로 향하면 집착이 돼요. 자기 안의 불안을 직시하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작업을 피하고 대신 상대에게서 안심을 구하려 해요. 하지만 상대에게서 얻는 안심은 일시적이에요.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매달리는 반복이 끝나지 않아요. 진짜 안심은 자기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정신적인 자립이에요. 정신적으로 자립한 남자라는 건 당신이 없어도 나는 나로서 괜찮다는 토대를 가진 남자를 말해요. 이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가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 상대에게 기대지 않아요. 상대를 좋아하지만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답장이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끝나요. 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여자에게는 안정감과 매력으로 보여요. 이 사람 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느끼면 왜인지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인간 심리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잃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잖아요. 집착하고 매달리는 남자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안심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자립한 남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불안해져서 쫓아가게 돼요. 잔인하죠.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매달리는 남자는 여자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짐이 돼요. 자립한 남자는 여자에게 짐이 아니라 선택이 돼요. 선택받는 존재가 되려면 먼저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요. 하나 더 말할게요. 자립한 남자는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강요하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다고 느끼면 그렇게 전해요. 하지만 거절당하면 그래 다음에라고 끝내요. 이것만으로 여자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알아요. 일일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일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곁에 여자는 계속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절이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는 안심감. 자기 의사를 표현해도 상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자는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여자일수록 그런 남자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립한 남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함께하는 것을 강요해요. 이 차이 알겠어요? 선택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자가 쫓아가고 싶은 건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해주는 남자예요. 강요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선택에는 존중이 담겨 있어요. 강요에는 불안이 담겨 있어요. 여자는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요. 불안은 상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마주하고 조금씩 자기 토대를 만들어간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하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대를 만든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약점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감정의 파도를 상대에게 부딪히지 않아요. 이것도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에요. 감정을 보여주지 마, 남자는 울지 마, 강하게 있어.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해요. 감정이 있는 건 인간의 증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감정의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기분이 나쁠 때 그걸 상대에게 부딪히는 남자가 있잖아요. 일이 안 풀린 날 갑자기 연락이 차가워져요. 데이트 중에 갑자기 짜증을 내며 퉁명스러워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삐져요. 이거 전부 감정의 파도를 상대에게 실은 행위예요. 여자는 그걸 전부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또 기분이 안 좋은 건가 하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소모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감정의 파도가 심한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는 늘 긴장 상태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항상 살펴야 하는 관계. 그건 연애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에요. 반대로 감정의 파도를 자기 안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안정된 분위기. 이게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남자가 부자라든가 한가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자기가 제대로 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상대에게 쏟지 않고 한번 자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파도가 치지 않는다고 느껴요.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게 소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친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는 여자에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안심된다는 건 최고의 가치예요. 연애는 드라마처럼 격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격렬한 연애일수록 짧아요. 소모되니까요. 오래가는 관계는 거의 예외 없이 함께 있어서 지치지 않는 관계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서 지치지 않는 남자의 첫 번째 조건이 감정의 파도를 상대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관계라는 건 아무 감정이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되 그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관계예요. 화가 날 때 소리 지르는 대신 자기 감정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남자. 슬플 때 상대를 밀어내는 대신 솔직하게 오늘 좀 힘들어라고 말하는 남자. 그런 남자의 감정 표현은 부담이 아니라 신뢰가 돼요. 하나 더 말할게요. 여유 있는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조급한 남자는 그 조급함이 전부 말과 행동에 나타나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귀면 안 돼. 왜 답장 늦어? 전부 조급함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조급한 남자에게 여자는 안심할 수 없어요. 조급하지 않은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도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어느새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유의 힘이에요.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너그러움이 여자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 곁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게 여유 있는 남자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멈추고 들어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말 차분했던 게 언제예요? 누군가와 있을 때 조급해하지 않았나요? 확인하지 않았나요? 눈치 보지 않았나요? 그걸 당신이 느끼고 있다면 상대도 분명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유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토대가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남자는 감정을 참는 남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자기 안에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와 마주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는 사람은 화낼 때도 슬퍼할 때도 전부 성실하게 보여요. 감정을 참는 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요. 감정을 소화하는 건 그 에너지를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참는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요. 소화하는 남자는 꾸준히 안정적이에요. 여자가 안심하는 건 후자 곁에서예요. 진정성이라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의 쌓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여유 있는 남자는 상대를 재촉하지 않아요. 대답을 기다릴 수 있어요. 결정을 재촉하지 않아요. 상대의 페이스를 존중해요. 이게 되는 남자는 함께 있으면 숨쉬기 편해요. 숨쉬기 편한 곳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여요. 당신의 옆자리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쫓아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기까지 들은 당신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다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이 둘은 사실 세트예요.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연애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다투게 됐을 때 바로 연락을 끊고 며칠이고 익십하는 남자.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내가 그랬으니까라고 남 탓하는 남자. 사과를 못해서 계속 침묵만 하는 남자. 이거 전부 도망이에요. 도망치는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가 뭘 느끼냐면 이 사람과는 함께 뭔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연애는 즐거운 것만이 아니잖아요. 싸움도 있고 엇갈림도 있어요. 누군가의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자는 본능적으로 보고 있어요. 도망치는 남자는 그 순간에 신뢰 잔고가 확 깎이는 거예요. 한 번 도망친 남자는 두 번째도 도망칠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여자는 도망치는 남자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려 하지 않게 돼요. 마음도 미래도 전부 포함해서요. 신뢰란 순탄할 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무너지지 않을 때 쌓이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해요. 힘들 때 곁에 있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남자는 그것만으로 압도적으로 신뢰받아요. 사과하는 방식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여자는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책임감의 정체예요. 책임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등 돌리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부 해결할 게가 아니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가 여자에게는 더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후자에는 동등함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만의 경계선을 갖는다는 것, 이것도 자주 오해받는데 자기를 굽히지 않는 고집 센 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계선이란 자기는 이건 한다, 이건 하지 않는다는 축이 제대로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자가 이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뭐든지 응 좋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정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계속되면 이 사람 자기가 없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에게 여자는 제대로 지켜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건 감각적인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자는 지켜지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남자는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남자예요. 그건 나랑 안 맞으니까 안 해.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는 속이 있다고 느끼게 해요. 속이 있는 남자를 여자는 쫓아가고 싶어져요. 속이 없는 즉 뭐든 괜찮아의 남자는 처음에는 편해 보여도 결국 왠지 재미없다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좋아라고 하는 남자는 아무 것에도 좋아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에서 여자는 점점 불안해져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든 좋은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반면에 가끔 싫어를 말할 수 있는 남자의 좋아는 진짜가 돼요.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수락만이 가치가 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자기 본심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싫어질까봐 전부 맞춰주고 있나요? 만약 전부 맞춰주고 있다면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운 사람에게는 인력이 생기지 않아요. 인력이 없으면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에게 숙제 하나를 낼게요.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한 번만이라도 자기 본심을 말해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경계선을 갖는 것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라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가 아니라 나는 이게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책임감 있는 남자는 실수하지 않는 남자가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마주하느냐요? 변명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되는 남자는 그것만으로 압도적으로 신뢰받아요.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올린 신뢰가 여자를 오래도록 끌어당기는 가장 큰 자력이 되는 거예요. 사과라는 것도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형식적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과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여자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느껴요? 형식적인 사과를 받은 여자는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발 더 물러나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여자는 이 사람은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느끼고 한 발 더 다가가요. 그 한 발의 차이가 관계의 운명을 바꿔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쫓아가는 남자는 성장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목표를 갖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건 돈 잘 버는 남자가 인기 있다거나 커리어가 좋은 남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를 착각하는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말할게요. 돈이 있으면 여자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크게 틀려요. 돈은 분명히 매력의 한 요소예요. 하지만 여자가 정말 쫓아가게 되는 건 돈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열심인 남자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어 매일 일이 끝나면 게임과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남자와 일이 끝난 뒤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작더라도 뭔가를 쌓아가는 남자. 둘 중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답은 알겠죠. 하지만 왜 후자가 매력적인지 제대로 설명할게요. 성장하는 남자 옆에 있으면 여자는 자기도 뭔가 하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감각. 이게 함께 있어서 즐겁다를 넘어선 이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감정의 정체예요.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돼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곁을 떠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떠나면 그 에너지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목표가 없는 남자 옆에 있으면
여자는 조금씩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상대에게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왠지 정체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체감은 결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감각으로 바뀌어 가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정체된 관계에서 여자는 서서히 질식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편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함이 지루함으로 바뀌고 지루함이 불안으로 바뀌어요. 이대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사람과 있으면 나도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걸 말할게요. 성장하고 있는 남자는 자기 축을 가진 남자이기도 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남의 평가보다 자기 판단을 중시해요. 남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여자에게는 안정감 그리고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새끼라는 건 외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진 생명력의 빛남 같은 거예요. 그게 새끼예요. 성장하고 있는 남자는 가만히 있어도 새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방향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주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사람. 그게 성장하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말할게요. 성장은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정성껏 일한 거예요. 읽으려고 했던 책을 한 페이지만 읽은 거예요. 계속 가지 못했던 곳에 드디어 가본 거예요. 그런 작은 쌓임이 서서히 그 사람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면 주변 사람의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요. 이게 성장의 힘이에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어제의 자기보다 한 발짝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한 발짝이 내일의 두 발짝이 되고 일주일 뒤에는 돌아보면 꽤 멀리 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걸 말할게요. 성장하는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어제의 자기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인드로 움직여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자에게는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성장과 여유와 자립. 전부 뿌리는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페이스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 남과 비교하는 순간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집착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자기 자신과만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속도를 알고 있어요. 자기 속도를 아는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자기 속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 편안함이 관계에 스며들어 여자는 이 사람 곁에서는 나도 나의 속도로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하나 더 말할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자는 이 사람의 미래가 보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얼굴로 웃을지, 그 미래가 보고 싶으니까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곁에 있고 싶으니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도록 쫓아가게 만드는 남자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미래가 보고 싶은 사람이라니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강력한 인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일이 기대된다는 감정. 그게 여자를 붙잡는 가장 깊은 끈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성장하는 남자는 여자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상대를 바꾸려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변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도 변해가요? 이게 진짜 영향력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쫓기는 남자의 정체예요. 변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항을 만들어요.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감동을 만들어요. 저항은 벽을 세우지만 감동은 문을 열어요. 여자가 문을 여는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솔직해질게요. 오늘 여기까지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전부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상대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주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자립되어 있는지, 감정의 파도를 상대에게 부딪히고 있진 않은지,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있는지, 자기만의 경계선을 갖고 있는지, 자기 인생의 성장의 의지를 갖고 살고 있는지. 어때요? 조금 뜨끔한 사람 있지 않나요? 괜찮아요. 뜨끔하다는 건 그만큼 솔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니까 쫓아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빛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인력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전부 자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상대를 아래로 보지 않는 건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공감할 수 있는 건 상대를 볼 여유가 있으니까요. 집착하지 않는 건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건 자기 축이 있으니까요. 도망치지 않는 건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요. 경계선을 가질 수 있는 건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건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자기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아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단단함이 상대에게 안심을 주고 안심은 신뢰가 되고 신뢰는 사랑이 돼요. 결국 모든 건 자기 자신에서 시작돼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서야 해요. 자기가 빛나면 그 빛에 끌려 사람들이 와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이게 내가 말하는 딱 이것뿐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 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었다면
그 누군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해주세요. 자기가 빛나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알아서 다가올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들어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든가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든가.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에요.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보다 자기가 변하는 게 100배 빠르고 100배 확실해요.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괜찮아요. 동등하게 대하기, 알아채기, 집착하지 않기, 조급해하지 않기, 본심을 말하기, 성장하기.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당신의 인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잘 자요.